누구보다 냉정한 여자의 입에서 이 아이는 내 손주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박정수는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수 없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마광숙이라는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단 하나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의심도 혐오도 경멸도 아닌 위협이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거대 로펌을 이끌어온 박정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숫자와 계약 결과와 손익, 그것이 그녀의 삶을 움직이는 전부였다. 그런 그녀가 한동석의 연인이라는 이유로 자신 앞에 나타난 마광숙이라는 이름을 대면하는 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 여자를 단순히 시험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한다. 처음의 미소는 위장에 불과했다. 박정수는 손주 한결과 한봄의 웃음 뒤에 숨어 광숙을 관찰했다. 아이들은 순진했고 아버지의 변화에 들떠 있었다. 박정수는 한동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감정의 깊이가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남자. 그런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긴다면 그건 자신의 손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박정수는 광숙이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아챘다. 독수리 술도가의 운영자. 한국의 전통 막걸리를 미국 시장에 들여온 인물.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광숙은 분명 실력을 증명했다. 그것이 박정수를 더욱 경계하게 했다. 감정도 능력도 겸비한 사람. 이런 사람은 대체로 숨기는 것이 있다. 그녀는 조용히 행동에 나섰다. LX 호텔의 미국 지사를 핑계 삼아 광숙에게 비즈니스 미팅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닌 박정수가 숨겨놓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그녀는 오랜 동업자인 앨릭스 그레이를 데리고 광숙 앞에 섰다. 앨릭스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과거 박정수가 사업 실패의 위기에서 유일하게 구해낸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정수의 아들과도 불륜 관계로 얽혀있던 인물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치러졌던 이혼 소송, 감춰진 출생의 진실, 그리고 LX 호텔 내부의 권력 다툼까지. 정수의 인생에는 늘 복잡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여자가 정말 나와 함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그녀도 나처럼 어둠을 통과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광숙은 그 제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맞섰다. 술도가의 명예를 걸고 자신이 만든 브랜드에 대한 믿음을 걸고. 그녀는 박정수의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한 각오로 대답했다. 해외 시장에 맞는 술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감당하겠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박정수는 놀랐다.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식됐다. 그녀는 문득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언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속에 적혀있던 단 한 줄. 진짜 가족은 함께 위기를 견뎌낸 사람들이다. 그녀는 광숙에게서 그 문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문장을 위협할 또 다른 존재가 떠올랐다. 바로 독고탁이었다. 박정수는 독고탁과 과거에 얽힌 치명적인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 20년 전 독고탁은 박정수의 첫 사업 파트너였고 두 사람 사이엔 말 못할 유산이 있었다. 정수는 그 아이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누군가가 익명으로 보낸 메일 하나가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그 아이, 당신이 죽인 줄 알았던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주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정수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엮여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정수는 마광숙이 한동석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이 여자가 과거의 비밀을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며칠 후 한결의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낯선 남성이 학교 주변을 맴돌다 아이에게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다. CCTV에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것은 놀랍게도 오강수였다. 정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오강수가 왜 한결에게 접근했는가? 광숙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광숙조차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광숙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마 대표님. 이쯤에서 털어놓고 갑시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정말 우리 사위와 제 손주들에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비밀을 지우기 위해 이 가면극을 벌이는 겁니까? 광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웃으며 한 문장을 남겼다.
회장님, 제가 누군지 아직 다 모르셨군요.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20년 전 미국 보스턴 마리아 요양병원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정수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도자기 조각처럼 그녀의 표정도 부서졌다. 마광숙이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지 이 여자는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을 알고 있다. 그날 밤 LX 호텔의 비밀 서버가 해킹당했다. 투자자 명단, 지분 구조, 그리고 박정수 개인 명의로 숨겨진 부동산 목록까지 모든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 이메일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가족의 이름으로 당신의 거짓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마광숙은 사라졌다. 전화도 꺼져 있었고 독수리 술도가에는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한동석은 불안에 휩싸였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는 정말 자신을 사랑했던 걸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접근이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광숙의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석 씨,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당신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랍니다. 다음 날 아침 독고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의 숨을 멈추게 했다. 지금부터 20년 전 LX 호텔과 박정수 회장이 숨긴 범죄에 대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오광수의 출생의 비밀도 함께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독고탁은 그렇게 말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눈앞에는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고 언론은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한동석은 혼란 그 자체였다. 마광숙과의 사랑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 어머니 박정수가 숨기고 있던 과거의 민낯, 그리고 막내 강수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까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도 작은 바둑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대한 판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자신은 단지 사위였을 뿐. 그는 독고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독고탁의 비서로 알려진 인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오 회장님, 장미의 여사와 마광숙 대표님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지분 15%를 제게 양도해 주셔야 합니다. 동석은 핏대를 세웠다. 지분 거래로 협박을 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켠 그 증거라는 말이 놓여있던 자리를 계속 맴돌았다. 광숙이 정말로 자신을 속인 거라면? 어머니를 무너뜨릴 작정이었다면? 그 진실을 모른 채 광숙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 시각 마광숙은 서울이 아닌 전라남도의 한 폐건물 안에 숨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오장수가 죽기 전 함께 설계한 양조장의 폐허였다. 거기엔 아직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서류 뭉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혼자 싸워야 했다. 그녀는 이미 독수리 술도가의 경영권을 오형제들과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 얼마 전 막내 오광수에게 양조기술 일부를 전수하며 그에게 경영에 대한 일부 권한을 넘겨준 바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장수의 동생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마광숙 나름의 이별 준비였다. 그러나 오광수는 지금 서울에 없었다. 그는 광숙을 찾기 위해 홀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출생한 병원, 보육원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조리 손에 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동석의 집무실로 배달되었다. 한동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친자 확인 결과와 함께 의료기록 사본이 들어있었다. 모자 관계 99.9% 일치 박정수 오광수. 순간 동석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어머니 박정수가 강수를 낳았다고? 어떻게? 왜? 그는 주저앉았다. 20년 전 미국 출장 중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다던 말이 기억났다. 동석은 그저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정수는 한 남자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은 아이를 가졌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버렸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광수였다. 그럼 마광숙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동석은 혼란 속에서도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마광숙이 오광수에게 특별히 애틋했던 이유.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오형제를 하나로 묶으려 했던 집착. 그건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속죄였던 것이다. 마광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을 오형제에게 넘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박정수가 그 진실을 알아차린 순간 광숙을 제거하려 들었던 건 역시 그녀의 방식이었다. 이제 박정수는 선택해야 했다.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LX 호텔을 걸고 사죄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지.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예상 밖이었다. 박정수는 그날 저녁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녀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섰고 수많은 기자들이 들이댄 질문에 차분히 고개를 들었다. 모두 사실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오강수는 제 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숨겨왔고 외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손으로 만든 괴물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괴물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강수인가? 아니면 자신인가?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숙 씨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 아들의 진실을 그녀가 저 대신 지켜왔습니다. 그 순간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 단독 마광숙 대표 현재 병원 입원 중 폐양 조장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 그리고 병원으로 누군가가 달려가고 있었다. 오강수였다. 그가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마광숙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주 미세한 떨림. 그녀는 살아있었다. 강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이제 다 알아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대신 지켜주려 했다는 것도.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지킬 겁니다. 그의 눈은 결연했다. 그는 기자회견장이 아닌 법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광숙이 살아있는 한 그는 그녀를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삶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위해. 한봄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한결이 다가와 묻는다. 누나, 왜 울어? 한봄은 고개를 젓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야?